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진 그 상태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당이 소변에까지 같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이란 명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그리고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눕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는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당뇨병의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췌장에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면역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인슐린 분비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췌장이 제대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만한 환자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방이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처방받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몸에 있는 지방을 없애야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당뇨병의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식생활 문제와 비만이 당뇨병을 일으킨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당뇨병은 미네랄 불균형이다. 영양 불균형으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췌장의 인슐린 생성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과 관련해서 미네랄 불균형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마그네슘의 결핍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는 당뇨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아연, 크롬, 망간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미네랄들도 필수 미네랄들이죠. 이러한 미네랄들도 당뇨병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학정보원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당뇨학회의 2014년 식이요법 및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균형된 식사를 한다면 시중에 당뇨병에 좋다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의 복용은 당뇨병 치료에 유익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때 전제되는 조건이 균형된 식사를 한다면이다. 당뇨식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시된 운동을 한다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균형된 식사, 즉 당뇨식이죠. 당뇨 환자를 위한 균형된 식사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죠. 조금 오래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2008년 미국 당뇨학회의 경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충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술 논문과 연구에서 불충분하거나 부족된 영양소와 미네랄, 특히 당뇨병과 관련된 것의 보충으로 당뇨병의 예방, 진행 및 합병증 등의 발생 지연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아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이요 Zn, 주기율표 2B족인 아연족 원소의 하나로서 원자량 65.38, 원자번호 30이며 지각 중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나 존재량은 많지 않은 물은 금속이며 여러 가지 다른 금속과 결합시켜 기계, 자동차 부품, 건축물 등에 쓰이고 알칼리 환원제로 만들어 화학시약으로도 쓰이는 물질이며 모든 동물 조직에 존재하는 미량 원소이며 척추동물의 경우 특히 간과 췌장에 많이 존재한다. 사람의 경우 몸무게 1kg당 0.3mg 정도, 하루 10에서 20mg 정도가 필요하다. 아연은 체내 여러 가지 일련의 작용의 흐름과 효소 시스템, 세포의 유지를 지휘, 감독하는 교통경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단백질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서 근육의 수축, 인슐린의 형성을 도움, 혈액 상태의 안정과 체내 산 알칼리의 균형 유지, 정신분열증의 치료, 전립선의 정상 기능 유지, 모든 생식기관의 발달에 관여함으로써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불리운다. 보시다시피 아연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할 때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아연이 결핍되게 될 경우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마그네슘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미네랄의 사령관으로 불리우며 체내의 여러 가지 미네랄을 통합 조절하고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준다.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음식 중에는 약 500mg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중 약 40%는 소장에서 잘 흡수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일반인들은 마그네슘이 충분하다. 마그네슘은 아무리 먹어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지닌 사람은 필요 없는 과잉의 마그네슘을 요로 배설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장이 나빠진 사람, 이뇨제를 자주 복용하는 사람,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다량의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소장에서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설사를 자주 하거나 구토를 많이 해도 혈액 중에 마그네슘이 장을 통해 배설된다. 마그네슘은 ATP 작용에 관여하여 체내의 에너지원인 ATP가 힘을 내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ATP에서 7,800칼로리의 에너지를 내면서 ADP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 ADP를 안정화시켜 성공적으로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마그네슘은 ATP를 점화시키는 열쇠와 같다. 따라서 에너지가 이용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그네슘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장, 근육 등의 작용에도 관여하여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고 근육의 수축이완을 담당한다. 신경 전달에도 마그네슘이 중요하다. 즉, 신경이 전달될 때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우선 기력이 빠지고 신경 활동이 둔해진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대사증후군이나 내당능 장애,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족부궤양 같은 당뇨의 치명적인 합병증 예방에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어 있다. 당뇨병력이 없는 여성 85,060명, 남성 42,872명에 대한 12년에서 18년에 걸친 추적 조사 결과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할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점점 감소한다는 사실을 찾아내었다. 또 39,345명의 여성에 대한 검사에서도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적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22% 정도 낮았다고 한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세포 내에 마그네슘이 많을수록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 충분히 혈당을 낮출 수 있었다. 췌장이 인슐린을 적게 생산해도 혈당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당뇨에 걸릴 가능성도 크게 줄어든다.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추거나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키는 작용도 있으므로 심장병과 함께 당뇨병 발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용으로 미리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쪽에 마그네슘의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논문이고요. 최근에도 마그네슘과 당뇨병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마그네슘은 탄수화물 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게서 심장병 발생이 많은 것은 마그네슘의 부족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혈압약에 이뇨제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마그네슘은 더욱 많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체내에서는 더욱 많이 부족해진다. 또한 혈관의 가운데층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그네슘은 혈관의 근육층을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뇨병의 혈관 변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심혈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용을 하므로 혈관의 경직을 예방하고 심장질환의 예방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들은 대체로 혈액 내에서 마그네슘 농도가 낮으며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마그네슘의 양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서 케톤 혈증이 나타날 때 미네랄은 체내로부터 더욱 많이 배출되는 경향이 있다. 맥네어 박사는 그의 연구에서 혈중에 마그네슘 농도가 적을수록 당뇨병성 망막증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마그네슘을 적절히 복용하면 망막증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망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간은 많은 종류의 효소에 필요한 성분으로서 비타민 E와 함께 정상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다. 연골의 합성에 필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에 필요하고 성호르몬의 생성에도 필수적이며 성장과 생식을 정상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이다. 또한 성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망간은 땅콩류, 녹색 야채, 완두나 그린피스, 달걀 노른자, 무정제 곡류의 시리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하루의 섭취 공고량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는 2.5mg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알려진 독성은 적다. 그러나 칼슘과 인을 다량 섭취하면 망간의 흡수가 방해를 받는다. 망간이 부족하면 당의 이용률이 저하되어 체내에서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당뇨병이 초래될 수 있다. 크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주 효능은 인슐린이 세포막에 잘 작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또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슐린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슐린이 좀 더 훌륭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크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당의 대사에 작용하는 것이다. 크롬은 혈당을 세포로 옮겨서 세포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슐린을 도와준다. 크롬이 부족하면 인슐린은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즉, 크롬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크롬은 혈당이 낮을 때에는 혈당을 높여주고 혈당이 높을 때에는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크롬은 혈당을 조절해서 뇌 기능 손상을 막을 수 있다. 혈당이 불안정할 경우 뇌가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당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성지방의 축적으로 인하여 비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크롬은 비만 치료에도 이용된다. 크롬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크롬이 결핍되면 성장저해나 호흡기 장애도 올 수 있다. 부족된 경우가 동맥경화와 당뇨병 원인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고기, 새우, 게, 닭고기류, 옥수수기름, 대합조개, 바지락조개, 맥주 효모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1일 추천 용량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성인의 평균 섭취량이 90마이크로그램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내 크롬량이 줄어든다. 알려진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야 할 것은 흰 설탕이다. 이것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크롬이 분해되어 결핍되는 경우가 있다. 1975년 미국 영양연구소와 북경의과대학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크롬을 4개월간 복용한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하여 혈당, 혈중 인슐린 농도,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등이 감소하였다. 크롬은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즉, 근육량은 늘려주고 체지방량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1998년 길버트 카츠 박사에 의하여 122명에 대한 추적 결과가 있었는데 크롬을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에서 3배의 차이로 체중 감소 효과가 더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크롬을 과량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크롬이 혈당 강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 뒤쪽에 있는 약사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치료는 전문 약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생활습관병이다. 그러므로 당뇨 치료의 기본이 되는 전문 약의 올바른 복용뿐만 아니라 보조제의 적극적인 복용 권고가 매우 중요하다. 2. 당뇨 치료와 관련된 특히 임상적으로 증명된 각 미네랄들의 작용 기전을 확실히 숙지하여 당뇨병 환자의 질병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특히 소량 원소의 특징을 숙지하여야 한다. 약학정보원의 자료를 통해서 미네랄 결핍이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매우 생소한 정보일 텐데요. 놀라셨을 겁니다. 당뇨병은 단지 본인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이다. 그냥 내가 살이 쪄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아셨을 텐데 더 깊숙한 원인은 미네랄 결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네랄 결핍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네랄 결핍이 당뇨병을 발생시킨다면 미네랄 결핍을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네랄 결핍,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미네랄 결핍을 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